직설적으로 말하면 돈놀이. 어른 돼서 그 큰 금액으로 하면 일수 또는 고리대금. 그리고 거기에 저는 추가로 담보를 잡았죠. 만약에 복리면 한 달이지만 한 뭐 10,000% 되려나? 고리대금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빡빡빡. What up, y'all? RPQ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주가 대폭락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뭐 검색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 워런 버핏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결국에는 실존이고 또 오직 실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한평생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낸 워런 버핏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아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뭐 당연히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니까. 그리고 그 성과가 설령 운때가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운때를 성공으로 이끌어낸 그 실력과 그 운때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인물이에요. 물론 저는 워런 버핏에 대해서 따로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제 주식 철학과 잣대에서 볼 때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버핏 형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주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추천 영상 등을 통해서 오랜만에 버핏의 이야기를 또 봤는데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어렸을 때부터 껌, 골프공, 팝콘 등등등등 팔았다 했는데 그러다 문득 나도 어렸을 때 뭔가 버핏 형님처럼 뭐 그렇게 특별했던 뭔가 사업적인 뭐 주식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게 특이했던 경험이 있나라고 생각하다가 하나 문득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이제 힙합 한다고 맘먹고 막 미국 떠나기 전까지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때까지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거 뭐 웬만큼 따라가고 시키는 것도 곧잘 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중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이미지 느낌 기억으로는 교복이 약간 좀 컸었어요.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학교 저희 반에는 그 책치기라는 게 유명했어요. 뭐 도박 같은 거죠. 뭐 미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벽에다가 막 주사위 던져가지고 막 캐시 들고 막 yo roll the dice yo 뭐 이러고. 근데 물론 시대마다 동네마다 다르지만 뭐 짤짤이 뭐 벽에 동전 던지기 등등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 때 다 하는 거. 어쨌든 저희 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책치기가 유행했었는데 책치기 아시죠? 책에 뭐 교과서를 이렇게 살살 구겨서 100원짜리 또는 500원짜리 넣고 막 탁 쳐가지고 돌아가면은 뒤집어지면은 갖는 거 뭐 그런 거. 그걸 반에서 한두 명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저도 이제 딱 보고선 책치기 재밌어 보이고 돈도 따고 싶고 그 어린 마음에 그 인간의 본성의 도박적인 그런 도박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박이라고 표현하지만 본능적으로 나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지금 전 재산에 돈도 빌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스탁론까지 얹어서 따따따따따 더블루거로 주식을 하고 있으니 제가 무슨 뭐 초하이 리스크를 걸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하이 리스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상 제 성격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이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과정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부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안전한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책치기도 하고 싶었는데 안전하게 잘해야겠는 거야. 집에 가서 연습을 했죠. 수학책도 구겨보고 국어책도 구겨보고 보통 국어책이 제일 컸던 걸로 맞나? 며칠 동안 막 웨이브를 막 구겨서 교과서를 이각동가? 수학책이 제일 잘 되나? 비닐에 쌓여있는 교과서가 잘 되나?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무게는 어떤 게 더 잘 되나 했는데 이각도로 쳐야 되나? 47도? 65도? 안 돼요. 나 못해. 진짜 못하더라고요. 소질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분명히 확실한 게 있었는데 언젠가 책치기는 선생님들한테 걸린다. 이건 최소 빠따다. 학주한테 걸리면 싸대기고 라는 그 불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참여는 하고 싶고 남들은 돈도 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나는 잘 못해. 일단 소질이 없어 책치기에. 그렇다고 무슨 바카라처럼 운에 더 맡겨야 되는 게임이 아니야. 뭐 도박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운이 더 큰 게임, 실력이 더 비중이 많은 게임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운보다는 실력이 더 훨씬 높은 실력의 비중이 큰 게임이야. 나 못해. 둘째, 리스크가 너무 커. 분명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이건 빠따 아니면 싸대기야. 저 두 가지 리스크를 벗어난 수익도 얻고 싶고 이것에 참여하고 싶을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찰했죠. 책치기가 벌어지는 그 행위들을.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근본 뭐 성향일 수도 있겠는데 주식이랑 같아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리스크 줄이고 그런 면에서는 관찰하던 중에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하는 놈만, 그냥 놈이라고 할게요. 친구니까. 보통 따고 나머지 잃은 놈들은 계속 잃으면서 그 돈이 거기서 지네끼리 그냥 돌더라, 밑에서. 그리고 그날의 동전을 다 잃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야 100원만, 나 500원만 빌려줘, 100원만 빌려줘라 라고 하더라. 도박이 쾌락이라 그런지 스탑이 없더라고요. 다 잃어서 빌릴 수 없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그 동전 빌리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야야야 100원만 따면 내가 200원 줄게, 500원짜리 하나만, 내가 따면 2개 1000원 줄게 를 하더라고요, 보통. 즉 시장 조사에서 그 정도 리턴의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아서 따면 바로 200원으로 갚고, 또 잃으면 금액이 큰 돈이 아니니까 다음날에 500원 뭐 갖고 와서 100원 갖고 와서 갚아. 와, 이거다. 이 판에 껴서 절대적 수익도 없고 채찍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빠따도 피할 수 있는 방법. 빌려주기.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놀이. 어른 돼서 그 큰 금액으로 하면 일수 또는 고리대금. 다음날부터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한 움큼씩 가져갔어요. 100원짜리를 더 많이. 왜? 딱 보니까 수요가 100원짜리가 더 많아. 500원짜리 빌린 애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게임하는 곳을 딱 구경하고 있죠. 재미도 있고 구경 자체도 재밌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딱 돈 잃은 친구가 100원만, 야 나 100원만 500원만, 야 그냥 500원만 100원만 이렇게 꾸러 다니는 순간을 찰나 발견해서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못 이겨서 빌려주는 것처럼 빌려주고, 너 따면은 200원 갚아. 500원짜리였을 경우는 따면은 1000원 줘. 근데 거의 100원이에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리고 너가 오늘 또 잃으면 또 100원 줘. 그럼 너 400원이야? 또 빌려줘. 600원이야? 폭망했어. 그럼 한도를 두죠. 예를 들면 뭐 300원까지. 그러면은 다음날 갖고 와서 300원에 200, 600원 정도 갖고 와요. 왜냐면 그 친구는 어차피 그날도 또 책치기를 하려고 동전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600원은 그냥 갚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추가로 담보를 잡았죠. 너 내일까지 안 주면 이 샤프, 이 볼펜, 이 하이테크 일제 고급 볼펜 내 거다. 그러면 보통 갚아요. 왜냐면 그 하이테크 되게 비싼 거거든. 그 당시에 2,000원 막 샤프도 2,000원 이런데 10배인데. 그리고 사실 다음날이 되면 그 중독자 녀석들은 또 도박에 참여하고 싶어서 동전을 가져오니 안 갚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당일 이자가 100% 100원이면 200원 줘, 200원이면 400원 줘, 500원이면 1000원으로 줘. 그리고 다 다음날까지 갚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다음날까지 이자가 100%긴 한데 연체는 없었지만, 그리고 안 가져오면 제가 바로 야 샤프 펜 담배 몰라 가져간다 계속 이랬기 때문에 연체 막 복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연체이자라고 치면 복리 아니고 그냥 단리라고 주말 빼고 계산해도 그냥 대충 한 연이자 한 2만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복리면 한 달 이자만 한 뭐 10,000% 되려나? 그리고 고리대금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반에서 돈 버는 건 그 책치기 제일 잘하는 원투 탑 그 친구들과 나.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실제로 그 예상했던 대망의 날이 왔어요. 예측대로, 예상대로. 빠따의 날, 싸대기의 날. 전 안 걸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 뭐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다 알고 있다, 뭐 너가 봤던 애들 중에 책치기한 애들 이름 다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손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 이름은 없었어요. 왜? 반 애들이 봤을 때 나는 책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복도로 불려가서 엎드리려고 한 다음에 빠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애들이 엎드렸으니까 창문으로 볼 때는 빠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만 보이죠. 그리고 빡! 결국 돈까지 벌고 혼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넘어간 건 나밖에 없었다. 마치 강원랜드에서 가서 도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전당포 같은 거에서 돈을 벌거나, 나 전당포 한다, 금리빨 받아. 아니면 옛날이었으면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때 웨스트 금광을 찾는 대신에 허황된 꿈을 쫓는 대신에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버핏 형님이 어렸을 때 일화를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고 문득 떠올려본 저의 어린 시절의 주식이나 투자나 그런 거에 관련된 기억이 없을까 해서 생각한 추억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큰 힘이 됩니다. Peace out!